약시로 시력자에 큰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명혈이라는 혈자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정명혈이 시력 개선에 엄청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명혈 자극기라는 그 정명혈을 이 전기 자극을 이렇게 해서 이 혈자리를 우리가 지압하는 것처럼 전기 자극을 가하는 그런 기계가 나올 정도로 정명혈자리 지압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압해주는 그런 소화 시력에 좋은 운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을 상하 좌우 45도 방향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그런 운동을 장난감처럼 만들어 가지고 운동기를 만듭니다. 이치는 운동기의 소화 시력이라고 나오는 운동기계의 이치는 뭐냐면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 깜빡 불이 깜빡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 뭐 이렇게 이 만원경 같은 거 이렇게 되고 있으면 불이 반짝 이쪽으로 불이 켜지면 이쪽 보고 이쪽 켜지면 이쪽 보고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명암 운동 눈을 어두웠다가 환해졌다 어두웠다 환해졌다 이걸 따라서 운동하게끔 그 다음에 명암 운동 멀리 보고 그런데 그건 못합니다. 만원경 같은 걸로는 소화 시력의 가장 핵심 운동인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초점 이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다가 가까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6개의 근육이 있어서 우리가 눈동자를 움직이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 먼 데를 바라보는 겁니다. 멍 때리는 거, 먼 데를 바라보는 거. 근데 현대인들은 먼 데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맨날 핸드폰, 스마트폰 가까운 거, 책 가까운 거 이렇게 그것도 글씨책 가까운 걸 보다 보니까 근시 자꾸 이렇게 초점이 막막하게 잡히질 않고 자꾸 당겨지는 겁니다. 가까운 걸 보면 볼수록 세밀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길거리에 보면 도장 파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세밀한 작업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눈이 좋던 사람도 그런 세밀한 작업을 오랫동안 하거나 또 옷 수선하는 분들 막 이렇게 바늘 껴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하는 세밀한 작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시력이 많이 나빠요. 결국은 내가 어떤 근육을 썼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먼 산을 보고 사격을 좋아하는 사람, 권총을 좋아하는 사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멀리 있는 것을 던지고 먼 데를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는 근육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걸 보고 세밀한 걸 보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거 막 세밀한 거 막 작업을 하게 되면 수축하는 근육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저쪽에 막막하게 맺히질 않고 자꾸 잡아 당겨서 근시, 고도 근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먼 산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가 내 스케줄은 어떤가 나의 목표는 어떤가 내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현재가 아니라 10년, 15년, 20년 후를 바라보게 되면 그걸 비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것만 바라보면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거야? 근데 10년, 20년 후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 10년, 20년 후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스트레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10년 후면 내가 이 세상의 구성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큰 스트레스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뭐 잠 못 자? 아니 내가 1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을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또 2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20년 후에는 진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요양병원 가서 누구의 보호에 의존해서 내 힘으로 걷질 못해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현재에 갖고 있는 골칫거리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때 문제와 나 사이에 거리가 둘 수 있는 겁니다. 문제다. 아니면 쫙 달라붙어가지고 문제가 나인 겁니다. 문제가 나. 화가 나인 겁니다. 화병이 나인 겁니다.
화는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 감정은 하나의 자연 현상. 아, 나 화 안 내고 살 거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가 납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생존 본능으로 화가 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가 나는데,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쓰는 법이 다를 뿐입니다. 화를 없애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화를 성장의 동력으로, 활동의 동력으로 쓰는 사람이 성인인 겁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생각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후, 15년 후를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배운 사람입니다. 더 성장한 사람,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안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은 맨날 이거 화 안 났으면 좋겠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화와 분리를 못 시켜요. 그리고 화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찢잖아요. 육체를 찢어서 육체를 튼튼하게 이렇게 하듯이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는 단련하면서 마음이 조그만 상처 입으면 마음 상해 죽겠다. 마음 누가 내 속을 이렇게 찢는 거야 막 이렇게. 아니 육체는 찢잖아 막 이렇게 엮여 들고 막 무거운 거 들면서 육체는 막 찢어내면서도 마음의 상처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은 부인이 자기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철학, 인생을 생각하고 사람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철학자. 남편을 좋아하니까 이건 철학이야.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한테 철학을 가르치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세대가 한참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괴롭힘 싫어. 난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기 싫어. 난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병든 하나의 사람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아파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맨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분은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